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립박수 받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만 본인의 정체성을 특정한 정당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장애인의 어떤 상황을 공유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을 확산하는 것을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내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시간에 굉장히 감동적인, 제가 그 전체를 다 봤습니다. 국무위원들로부터도 존경심이 느껴지고 국회의원들, 정당을 가리지 않고요. 존경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끝날 때 이야기했던 코이 물고기 이야기는 실제로 생태계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말라고 할 때 많이 예시를 듭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의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웃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사랑하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포용해야 될 다양성 또 사회적인 약자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직장, 기부 후원하는 거, 협력사로 함께하는 거, 연계 고용하는 거, 직접 고용하는 거, 이런 형태가 정말 우리 사회에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2006년도에 판매사원 한 1,500명 정도와 함께 일하는 곳에 전략기획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인사 쪽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관심도 많았고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제 아내도 사회복지사 출신이죠. 장애인과 관련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죠. 시간이 되면 저희 자녀들과 함께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서 수어라고 하죠. 요즘은 수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사원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판매사원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백화점에서도 아마도 이 사회가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일에는 어렵지만 계산대 쪽에는 뒤쪽에 바 의자를 놓거나 휠체어를 놓고 계산을 해주면 아래가 문제이지 위는 전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거 무겁지 않습니다. 띡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몇 곳에 투입을 했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2006년이었고요. 백화점 CS센터에 고객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다. 내 기분 좋으라고 쇼핑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불편한 사람 보고 내 누구 떠올라서 불편했다. 아니 내 편안하게 서비스 요구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요구 못하겠다. 이런 류의 컴플레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판매 용역 회사였던 저희 팀은 그 계산대에 투입되었던 장애인 판매사원분을 한 달이 되지 못해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가진 고통을 이야기할 때 장애의 5대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 자체가 주는 그 고통이죠.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고통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고통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죠. 세 번째는 정서적 고통입니다. 고립감이죠. 혼자 있죠. 교육받지 못하죠.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의 고통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사회적 활동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고통입니다. 장애인 한 명이 가정 내에 있으면 가족들 모두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을 부담하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애의 5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경제적 고통에 기반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 중에서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층을 보면 다른 어떤 가족들도 아닌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 구글 코리아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캠페인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구글 코리아 내부에 있는 직원들 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야기를 하다가 피플실에서, 구글 코리아의 피플실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다양성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약자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안도 사회에 조직 내에 함께 일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들이 회의 시간에 뭘 어려워하는지, 출근할 때 뭘 어려워하는지,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 뭘 어려워하는지, 함께 일할 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내 교육을 함께하고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합시다라고 사내 OKR 아시죠? OKR 스크럼을 띄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던 수많은 구글 코리아에 있는 직원들, 디렉터들, 매니저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스크럼을 여러 개를 늘려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5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의 약 10% 정도 됩니다. 265만 2,800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스스로의 활동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5대 법정 의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관련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죠. 1년에 1회 이상, 1회 할 때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인, 근거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누적해서 안 하면 더 증가되는 거죠. 인정된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자체 교육이나 위탁 교육 혹은 동영상 교육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우리 회사는 아직 30명 안 됐기 때문에 30명 이상 돼야 장애인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30명 안 되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실제로는 법적인 기준은 최저 기준이지 30명 이하는 장애인 고용하지 말아라 이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부 후원의 방식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재단이 있고요. 복지관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랄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게 기부보다는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굿윌 스토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접 거기에 물품도 후원을 하고 거기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마음껏 거기서 물류센터에서도 일하고 배송센터에서도 일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해서 보시면 전국에 여러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하고 후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력사인 겁니다. 일을 할 때, 협력사를 지정할 때에 뭐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협력사라든가 자활센터의 협력사라든가 장애인 사장님인 협력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연계 고용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연계 고용 제도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당신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물건을 사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국가의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고용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물건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경영벙커에 출연하셨던 주식회사 더 휴의 권영 대표님 같은 분도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죠.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10여 년) 전에 백화점 판매 현장에서 저희 팀이 시도했던 직접 고용의 형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2023년 현재 백화점의 판매 캐셔에 계산대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앉아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코드를 찍는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인식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저는 어둡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정말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의 5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눈 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 사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도 물리적인 혹은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방법, 가볍게는 기부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력사 선정할 때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 고용 제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하실 수만 있다면 직접 고용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사촌누님은 발달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저희 큰아버님은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애가 있던 사람을 밖으로 밝히고 또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밝히면 다른 형제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될까 두려워서 그런 활동들을 아예 안 하셨던 그런 것도 좀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가진 또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인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교육을 받지 못했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를 했고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죠. 저희 사촌 형제분들과 저희가 선산에 가서 화장을 했고 그 화장된 것을 장지죠. 가족 장제에 뿌릴 때 모두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던 길에 아무에게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 형제를 더 보듬고 더 살피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자책감 혹은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들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10분의 1이나 되는 270만 명이 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말했던 이 다양성의 사회 또 우리가 수족관이 되지 말고 강물이 되어주자라고 했던 코이 물고기 이야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울림이 같은 이야기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